한계피 소진한. 자, 47페이지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급수의 성질을 보았고요. 급수, 더할 때에 대한 수렴 발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입니다. 그 말인즉슨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랑 추항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무한대까지 더하겠다 의미가 뭐냐 그러면 A부터 더해서 일반항,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잖아. 여기서 계속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등비급수, 앞에 무한이 빠졌죠. 무한 등비급수. 무한이 등비수열을 더하겠다. 더한다가 급수열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히 더할 때 어떻게 될까가 공비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에 있어서 수열 극한 복습 잠시 한번 해볼까요? 등비수열을 조항 A랑 공비를 R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어떨 때 수렴할까? 그것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수렴 조건 기억납니까? 이제는 항상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 초항 A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0되면 공비가 아무리 큰 수든 작은 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렴해 버리겠죠. A가 0이거나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떻게 되었나요? 수열? 자, 여기서는 1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열에서는 1이 들어가요. 근데 급수에서 보면 저기 1번을 보니까 절대가 1보다 작다. 1이 포함이 되지 않죠, 수열에.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A를 간단하게 A를 1이라고 공비를 1이라고 본다면 A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는 공비는 1이고 초항이 2이기 때문에 전부 다 2가 됩니다. 그러면 SN은 어떻게? 2를 계속 더하겠죠. 이걸 무한히 더해버리면 발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앞에서 보았던 거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등비 수열과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급수의 수렴 발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에서 수렴 발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N이 A의 Rn-1인 경우에 SN이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니까 1-R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일 텐데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여기서 리미트 SN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 부분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가 남느냐니까 1-R분의 A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보았듯이 R이 1이면 발산했죠. R이 1이면 발산합니다. 그래서 발산 조건에 이제는 1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수렴 조건에 1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그 수렴의 합은 1-R분의 A다. 왜? 방금 보았듯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Rn이 0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통틀어서 단일 공식 중에 제일 많이 쓰지 않겠나 싶은데요. 1-R분의 A다.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되겠네요.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그 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렴하는가 안 하는가 판단은 어떻게? 예전에는 1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급수에서는 1이 빠지더라 라는 의미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책에 개념 어프로치에서 방금 했던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고, 뒤로 넘어가서 48페이지에도 기본적인 문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대표형 15를 통해서 방금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R분의 A라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초항이랑 공비가 필요하죠.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해 보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도 마찬가지로 n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왜냐면 이 식이 시그마 합쳐보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체 n승인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1-r분의 a를 대입을 해볼까요? 1 빼기 여기다가 공비를 적을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초항 마이너스 3분의 1. 그랬더니 분모는 3분의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3 약분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이런 형태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서는 공비가 여기 보입니다. n에 의해서 1 마이너스 루트 2는 분명 절대값이 1보다 작겠죠. 초항만 좀 조심해 볼까요? 초항은 1 대입해 봅시다. 초항 루트 2에 1 마이너스 루트 2. 공비는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거 가지고 1 마이너스 r분의 a로 갑니다. 1 빼기 공비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 초항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자, 분모가 루트 2만 남네요. 1이 없어지고. 번분수 계산, 이거 분모에다 곱하니까 2분의로 바뀌겠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는 형태로 급수의 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16. 수열이 따로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의 n승도 무한급수하면 수렴할 테고 2분의 1의 n승도 수렴할 테니까 굳이 같이 계산할 이유도 없고 같이 계산도 안 되고, 그렇다면 한 개씩 정리를 해보면요. 3분의 1에 대해서는 1 마이너스 공비의 초항 이렇게 되고 빼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초항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산수 과정을 거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식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2의 플러스 1승은 앞으로 나가서 따로 적어줄게요. 2는 앞으로 빼고요. 6분의 2의 n승입니다. 또는 3분의 1의 n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시그마로 분리해 보게 되면 6분의 3, 2분의 1의 n승. 그러면 우리는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죠. 1 빼기 3분의 1. 초항 여기 1 대입하니까 여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초항 여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 더하기 1.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등비급수가 수렴하길 바란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렴 조건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수렴 조건. 자, 급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1이 포함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두 개가 모두 수렴한다. 동시에 수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분의 x가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분의 3이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x분의 3에서 좀 헷갈리면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나중에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x분의 3 절대값 1보다 작다. 양수에서 역수를 취하면 절대값 3분의 x는 1보다 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분의 x가 1보다 커요 이렇게 되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커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식 다시 계속 풀어봅시다.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x
4. 자, 여기 이 식이랑 이 식에 대해서 이제 공통 부분을 찾으세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3, 3에서부터 4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죠. 등비급수와 도형은 도형인데 길이를 물어볼 때와 넓이를 물어볼 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사각형 해볼까요? 정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변이 2가 있고요. 한 변이 3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길이 b는 2대 3이죠. 넓이 b는 4대9 부피 b는 어떻게 될까? 3대 부피 b라는 것은 뭐 여기서 육면체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망고불변의 진리 1-r분의 a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을 건가를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등비수열을 이용을 해서 단원 자체가 등비급수죠. 도형인데 다 등비수열로 갑니다. 그래서 공비랑 초항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개념 어프로치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쉬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뭐라 돼 있는데요. 첫 번째 파란색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얼마냐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첫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인 건 알겠습니다. 길이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 자르고 반 자른 거 보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에서 두 번째 항은 16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 합 S를 구할 때요. 그냥 바로 넓이로 생각을 할래? 라고 한다 그러면 초항이 4분의 1인 겁니다. 공비가 여기서 넓이 공비가 어떻게 되었나요? 보니까 4분의 1이 곱해져서 16분의 1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길이 b로 먼저 접근을 하겠다. 길이가 절반이 되었으니까 길이가 2분의 1이 되었으니까 넓이는 4분의 1이 될 것이다. 재고 봐요. 그렇게 보아도 되고요. 일단 초항과 공비만 알면 우리는 이 도형을 무한히 더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건가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넓이보다는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좌표는 어느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무한급수에서 좌표가 좀 느낌이 다른 게 x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P1으로 갑니다. Y는 안 보겠어요. X 움직임은 여기서 1을 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P1은 X 좌표입니다. 이제 P2가 되기 위해서는 P2 좌표 얼마야 그러면 여기서 P2가 간 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이제 P3 좌표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요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 길이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이 정도에서 우리는 x 좌표의 극한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우선 알아야 될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구나. 부호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구나. y는 어떤가요? y는 p1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p2가 되기 위해서 또 올라가고요. 또 올라갑니다. 이것은 등비로 등비 흡수인 거는 맞는데 그냥 계속 더해지는구나. 이걸 우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만? 초항과 공비만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비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문제에서 4분의 1의 n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4분의 1이군 이렇게 해도 되고 한번 딱 두 개만 적어 볼게요. OP1이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1, P2는 여기 문제 힌트에다가 1 대입해 봤더니 요 길이가 실제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길이 b가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좌표, y 좌표 따로 생각을 해보랍니다. 1에서 우리 그 1대 루트 3대 2 b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삼각형에서 y의 초항은 y1 할까요? y1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1대 루트 3대 2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x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길이가 4분의 1배 된 거 보면 x에 대한 y에 대한 길이 b도 4분의 1씩 줄어들 거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x 좌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될까? 4분의 1의 공비를 가지는 초항 2분의 루트 3인 이런 좌표라고 하려 했는데 x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y좌표는 왔다 갔다 안 하죠. 그냥 공비가 4분의 1인 거잖아. 여기에서 초항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금하면 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도형에서 4분의 1에서요 y2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y2는 4분의 1의 절반 하니까 8분의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가 x2 찾아보면요 8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마이너스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x1에서 x2 너 뭐 곱해서 두 번째 x2가 되었냐라고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y좌표는 y1에서 y2가 되는 과정 보니까 플러스 4분의 1을 곱해주네요. 그렇게 해서 좌표면 xy에 대해서 초항과 공비만 찾자. 왔다 갔다 하는지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말은 쉽게 하는데 쉽죠? 자, 유제 18-1번 이거는 뭐 식만 한번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비스듬한 건 없어요. 한 번의 움직임이 XY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한 번 움직이면 이건 X로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X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X만 볼 거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로는 처음에는 플러스로 갔다가 두 번째는 P2에서 P3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가니까 이거 여기는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 같고요. 4에서 5를 갈 때는 다시 플러스 효과를 낼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숫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4분의 3씩 줄어든다 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좌표는 1만큼 움직였다. 여기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길이는 4분의 3. 그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16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16분의 9의 제곱만큼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갔겠네요. 공비가 보입니다.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겠네요. 초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4분의 3만큼 위로 가는 게 처음입니다. 초항이고요. 두 번째는 아래로 내려오는데 얼마만큼? 4분의 3에 대한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만큼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궁금해요. 초항 1이고요. 공비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겠네요. y가 궁금해요. 초항 4분의 3이고요. 1 빼기 마이너스 16분의 9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도착 지점을 알 수가 있겠죠. x, y 따로 계산한다. 비스듬한 게 없으니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건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좌표 아니에요. 뭐 x, y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더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는 문제가 좀 눈에 잘 보이지만 초항을 조심해야 됩니다. 초항이 뭐냐 그러면 그림에다가 꼭 한번 적어보도록. 여기가 초항이다. 여기 노란색 부분이 초항이다.
다른 것들 보면 시작되지 않은 도형에 대해서부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이 P1, P2가 뭐지 한번 적어봐야지만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 초항 확인해 볼까요? 좌표가 밑에가 여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루트 2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그렇다면 여기 위에는 2분의 1이라는 이야기겠죠. 뭐가 곱해졌을까?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주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딱 두 개만 적어봤더니 우리는 이게 뭐다? 공비가 되는 거고, 이건 뭐다? 초항이 되는 거고. 다 찾았네요. 그렇다면 답은 뭐가 될까요? 1 빼기 공비 어디 있나요? 루트 2분의 1. 초항 어디 있나요? 루트 2분의 1. 루트 1을 분자분모에 곱하면 루트 2 빼기 1분의 1. 유리화를 하니까 루트 2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공비만 도시면 찾으면 됩니다. 쉽다. 자, 넓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대표 유형이라서 좀 쉬운 형태이기도 하고, 자,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말만 보고 나서 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 대충 감이 오는데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C 길이가 다 1인데서 시작을 하겠지만 초항은 뭐가 되느냐니까 2분의 1이라는 변에 대한 정사각형이네요. 그렇다면 초항 4분의 1입니다. 길이가 2분의 1이다.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길이가 4분의 1이 되었죠. 자, 길이 공비라는 용어를 한번 써볼까요? 길이 공비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2분의 1이 곱해졌죠. 넓이 공비는 길이가 반으로 준다면 넓이 공비는 제곱을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걸 구해봐도 16분의 1이라는 걸 알아서 넓이는 4분의 1이 곱해졌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길이를 우선 찾고 길이 b가 2분의 1이네, 넓이 b가 4분의 1이네. 그럼 넓이 b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급수에서의 공비가 될 테고요. 초항이 4분의 1이니까 그 넓이의 합 s는 공비 4분의 1에 초항 4분의 1이다 라는 형태로 풀 수가 있겠죠. 쉽습니다. 밑에 유제는 식은 세우지 않고 말만 하고 갈게요. 초항 조심하자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번을 보면, 자, 초항에 A1, B1, C1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2인 삼각형 ABC, ABC 넓이가 2입니다. 근데 이게 초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점 잡으면 여기 중간에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에 대해서 4분의 1이 곱해진 이것이 초항이 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ABC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초항을 꼭 한번 그려보고, 아, 이거구나. 그렇게 해야만 실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등비흡수와 순환소수, 이거 뭐 1학년 애들한테 설명하니까 중학교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이거 왜 배우나요?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것도 중학교 방법도 안 까먹고 잘 하더라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0.23 땡땡이 하면 땡 있는 것만큼은 99, 99를 적으세요 이런 의미일 테고, 그 다음에 0.23에 땡 한 개 있으면 점 있는 것은 9, 없는 것은 0, 23에서 점 없는 거 빼세요. 뭐 이런 형태로 배웠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등비급수 배웠으니까 등비급수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번, 2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에) 땡땡이가 있는 것을 표현해보면 반복되는 형태가 0.12, 그 다음 순환마디, 그 다음 순환마디랑 이게 다 더해져서 순환소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뭐라고 보자? 초항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해지는 게 땡땡이가 두 개인 덕분에 공비가 100분의 1인 것도 알게 되었죠. 공비가 100분의 1인 걸 알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또 만고불변의 진리. 초항 여기 적어주고요. 1 빼기 공비 적어주고.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 두 개니까 99, 점이 있는 거 1, 2.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애들 이거 왜 해요? 막 그러던데. 다들 수학 잘하지도 않으면서. 방정식 문제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보도록 합시다. 1.24 땡.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적어보면 1.1은 외톨이입니다. 얘는 등비 수열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1.2는 따로, 그 다음에 4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0.04, 0.004, 0.004. 공비는 10분의 1인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초항으로 생각을 해서 따로 계산을 해주면 맞겠죠. 그래서 얘는 따로 약분을 해서 따로, 그 다음에 초항을 여기다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한 자리씩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산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값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 1.24 땡. 그래서 이제 이 결과치를 가지고 문제 어떤 수에 1.24 곱할 것을 잘못하여 이 부분으로 보도록 할게요. 구하는 수를 x라고 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x에다가 원래는 이걸 곱해야 된답니다. 근데 잘못해서 그냥 순환 마디가 없는 1.24를 곱했대요. 그 차이가 10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1.24를 방금 계산한 요 45분의 56으로 바꾸어서 그냥 적어서 나머지는 산수, 분수 계산해서 x를 찾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무한급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순환 마디가 나타나면 이제 중학교식 방법보다는 고등학교식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이 수를 분수로 바꿔 보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이 중학교식이 더 빠르긴 하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중학교식의 그 유도 과정 자체가 10x, 100x 해가지고 서로 빼고 막 이런 게 원칙인 거죠. 자, 중단원 마무리. 한 단원이 끝나면 당연히 뭐 선물이 생기죠.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 숙제를 하면 될 것 같네요.